코로나19가 2차 대유행 초입에 진입하면서 비상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24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죠. 맞습니다. 이때 대한감염학회 등 유관학회도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고 전했습니다. 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코로나19 감염이 우리 목전까지 다가왔다. 누구도 감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코로나19 2차 대유행은 시작될 것인지 민생연구소에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열도 안 올라요. 나는 병에 대한 증상이 전혀 없어요. 누가 강화문 집회를 반대해? 누가 막을 수 있어?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를 연결고리로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집단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최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합니다. 네, 14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 누적 확진자가 이미 2,900여 명에 달합니다. 신규 확진자도 17개 시도 전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 검토를 논의하는 단계까지 왔을 만큼 지금 엄중한 시기인데요. 전문가분들 모시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설대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박연미 경제시사평론가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것을 지금 준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3단계로 격상되는 조건이 또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조건들이 좀 있을까요? 예, 방역당국이 정해놓은 조건이 있는데요. 우선 하나는 2주 동안에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에서 200명, 지금은 이제 100명 이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또 일주일 이내에, 최근 일주일 이내에 전날에 비해서 2배가 되는 날이 최소한 이틀 이상이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깜깜이나 집단 감염이 상당히 증가해야 되는데 이런 조건이 다 만족이 된다고 해서 꼭 3단계로 가지는 않습니다. 이런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갈 수는 있고요. 심지어는 이런 조건이 만족이 되어도 안 갈 수는 있습니다. 우선은 전문가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고 최종적으로는 방역당국이 이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면 늦출 수도 있고 또는 방역당국이 실제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다. 이럴 경우에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전격 3단계로는 갈 수는 있습니다. 여러 조건들이 있겠지만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라서 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일단 3단계가 된다 하면 결혼식도 어려워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할 것 같은데요. 10명 이상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친지 등의 장례식의 경우에도 아주 한정된 인원만 모일 수가 있게 되고요. 대중교통 이용도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침은 나오지 않았지만 무조건 10명 이상 타게 되잖아요. 이것도 아마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자영업자들 시간 제한을 둬서 9시까지만 영업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 소규모로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뭐 카페 등은 아예 영업을 중단시킬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관중이 있는 상태이든 없는 상태이든 단체가 모여서 하는 스포츠 행사, 방송 촬영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다 중단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단계입니다. 거의 올스톱 상태. 네, 재택근무도 필수 인력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고요. 이 민간 다중시설도 사실상 생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열어야 하는 곳 외에는 다 문을 닫는다. 유럽이나 미국 사례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이 오지는 않았으면 좋겠지만 만약 3단계로 격상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그 기간을 유지해야 좀 효과가 나타날까요, 교수님? 우선 뭐 기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 또 방역당국의 판단에 의해서 상당히 조건이 완화되었다. 이러면은 단계를 다시 하향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단계로 가게 되면 경제에 워낙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방역당국도 기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단계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마 즉각적으로 단계를 하향 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사실 뭐 경제냐 방역이냐 네. 이것을 딱 칼 나누듯이 할 수는 없는 일이긴 하지만 네. 또 방역에 집중을 하다 보면 경제적인 타격도 꽤나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게 가장 큰 걱정거리인데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서 그 전면적인 셧다운, 봉쇄 조치에서 보셨겠지만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제한하는 게 봉쇄 조치의 끝부터 시작까지 전체 달을 아우르는 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어렵다고 하는 자영업자들은 뭐 줄폐업한다 이런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는데 더 가속화될 수 있고요. 해서 이번에 추가로 그 주요 위험 시설에 대한 봉쇄 조치를 한다고 했을 때 한 PC방 사장님이 PC방 앞에 붙여놨던 그 방이 여러 사람들의 공감을 얻긴 했어요.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도 좀 들어 있었습니다만 그만큼 어렵다는 내용이었고요. 사람 간의 단절이 심해지고 학교도 못 가고 완전히 그 봉쇄된 상태로 사람들끼리 지내게 되면 온라인 상거래를 통한 택배 서비스 이런 물류 이외에는 거리에 사람이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뭐 경제 상황은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봐야죠. 맞습니다.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문턱까지 온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사랑제일교회와 또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 중 일부는 여전히 방역에 비협조적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자들은 지금 계엄령보다 더 무서운 방역 공안 통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현행법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이 공권력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주변 이웃을 위해서 역학조사가 꼭 필요하고 그러면 교인 명단 확보가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와 서울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공무원들에게 욕설하고 협박하고 역학조사 자체를 방해하는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게 진짜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공권력이 정확하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까 싶은데요. 아마 종교시설이라는 특수성도 좀 감안을 했을 거고 현장에 사람들이 대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인들이 다칠까봐 뭐 이런 두루두루 고려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마음 같아서는 정말 공권력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대로 현장에서 빨리 상황이 정리됐으면 싶은데 이게 또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 단계적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지금 그 동네가 개발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은 없고요. 딱 교회 하나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나마 처음에 제출했던 명단도 대부분 허위로 밝혀졌고 교인이 4,000명 정도라고 하는데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은 제대로 명단 확보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고 거기에도 허위 명단이 꽤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걸 확보한 게 사실은 역학조사의 시작이었거든요. 네. 20일에는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교회 측의 비협조로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22일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역학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명단조차 확보되지 않은 사이에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800명을 넘어섰습니다. 기존의 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이렇게 대조를 했을 때 허위되거나 누락됐을 때 이 사랑제일교회 측의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교수님? 있죠. 우선 하나는 이제 감염병 예방법에 대한 실정법 위반으로 네. 직접 이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예전에도 예가 있는데요. 서울시가 한 예가 있습니다. 그 개인 그러니까
이 집회나 또는 사랑제일교회에 관여했던 분들에게 그 개인에게 행정명령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검사를 받아라. 진단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 만일에 그 사람을 통해서 감염 확산이 일어날 경우에는 그 개인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것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제일교회뿐만 아니라 관여된 개인, 그 개인에 대한 행정명령 더하기 구상권 청구 이렇게 강력한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들을 통해서 신속하게 명단을 확보하고 역학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에 신도 900명을 포함한 교회 관련자 4,066명의 명단을 제출했는데요. 이 명단에 신도가 누락이 되거나 아니면 방문객 이름이 허위로 적힌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제일교회 허위 명단에 포함돼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어디 사는 누구신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사는 4살 아이 엄마예요. 그 보건소로부터 처음에 어떻게 연락을 받으신 거예요? 네, 8월 16일 날 경북 군의군 보건소에서 전화가 저희 할머니한테 왔고요. 거기서 이제 할머니 이름이 그 13일 사랑제일교회 집회 참가자 명단에 있으니까 보건소에 와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할머니가 14일 날 서울에 가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연세가 84이신데요. 네. 일단 기독교 신자도 아니시고요. 지금 저희 할머니가 허리랑 다리가 아프셔서 혼자서는 어디 거동이 조금 힘드신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13일에는 당연히 집에 계셨다고 하셨고요. 네, 집에 계셨는데 그 명단에는 할머니 성함이 있었던 거네요? 네. 예. 보건소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코로나19 검사를 할머니가 직접 받으신 건가요? 예, 할머니가 그 18일인가 그날 보건소에서 이제 거동이 불편하셔서 그 직원분들이 직접 오셔서 집으로 오셔서 검사를 하긴 했어요. 할머니께서 건강상 이렇게 힘드셨을 거는 분명하고 또 보건소 직원분들도 허탕을 친 건데 이 허위 명단 때문에 인력하고 자원 낭비는 물론이고 바쁜 와중에 방역망에 과부하가 걸릴까 지금 걱정입니다. 지금은 현재 어떻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아무래도 저희 할머니 그 명의가 도용된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국민청원도 해놓고요. 일단 그 성북구 보건소 신문고에도 글을 올려놓고 그 서울시 코로나 바이러스 그 방역수칙 신고센터에도 지금 현재는 신고를 해놨어요. 네, 이렇게 허위 신고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까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과정에서 마음고생 많으셨을 텐데 전화 연결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경북 군위에 사는 거동도 힘들고 또 80대 서울 가시기도 어려운 그런 할머니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 다니고 집회를 다녀왔다. 이렇게 허위 신고가 됐는데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국민 누구나 이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선의의 피해자가.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고 또 다양한 형태로 이제 역학조사를 방해한다든지 또 이 개인에 대해서 상당히 피해를 초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권력이 교회에 대해서 또 이분 피해자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를 하고 그에 맞는 법적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마저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이 가볍지 않은 게 국민 대다수가 언제나 이런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하는 점. 그런 점에서 이게 얼핏 보면 굉장히 적은 사안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상당히 엄중한 사안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명단 문제도 문제인데요. 이 코로나 방역을 방해하는 행동들도 공분을 사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악의적으로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이들의 민낯을 보시죠. 간다고 나만 검사를 받는 게 말이 되냐. 너네도 이제 걸려봐라. 그러면서 껴안고 접촉을 했더라고요.
그분들 양성 판정 받고 움직이셨다는 건가요? 병원으로 갔어요. 바로. 그러니까 양성 판정을 받고 움직이셨다는 거네요. 그래서요. 그러시면 안 되시죠. 뭐가 안 돼요? 양성 판정을 받는데 양성이 나왔는데 거짓말이잖아요. 싸가지 없이 이게 또 거짓말 치고 자빠졌어. 양성이라네. 양성이라고. 싸가지 없는 양성인데 가짜 양성이잖아. 네, 진짜 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조금 전에 들어보셨지만 저 보건소에 항의 전화했던 녹취록이 극우 인터넷 방송에 올라와서 조회수가 무려 4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허위 조작 정보라고 판단을 해서 이 해당 채널들에 대한 접속 차단을 결정을 했다고 하네요. 네, 평론가님. 그런데 문제가 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건 물론이고, 뭐 검사를 피해서 숨고 도망다니고 이렇게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실정법을 위반한 행동들 때문에 정부의 입장도 단호하게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불관용 원칙을 정부가 뚜렷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불관용 원칙을 밝히기 이전에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죠. 일단 정부가 무슨 이유로 개인의 양성 음성 판정 결과를 바꾸겠습니까? 또한 어마어마한 치료 비용, 검사 비용이 들어가는데 왜 정부가 예산을 공연히 낭비할까요?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요. 해서 법무부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악의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장관은 일체 불법 행위에 역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가짜뉴스의 해악이 상당하다고 보고 차단할 뿐만 아니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방역 활동을 주로 방해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에요. 제때 본인도 치료받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고, 네. 코로나 감염으로 많이 병에 걸리신 분들이 또 60대 이상 고령자들이기 때문에 저런 게 본인한테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 치명률이, 평균 치명률이 한 1.75%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80대 이상인 경우에는 치명률이 25%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사망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70세에서 79세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1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70대 이상인 분들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랑제일교회 발, 그 다음에 광복절 발 확산을 통해서는 예전에 신천지 대구 교회와는 달리 고령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거기에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에 있어서도 고령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치명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혹시 그 자리에 가셨던 분들은 본인이 검사를 받아서 확인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씀 덧붙여드립니다. 네, 꼭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번 사랑제일교회발 60세 이상의 고령령 확진자가 359명입니다. 24일 0시 기준인데요. 이 고령층이 특히 위험군이라는 걸 생각하면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네. 네, 그런데도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고연령층이 병원에서 괜찮다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의료원인데 시설이 너무너무 좋아요. 세상에. 스테이크가 아니에요. 스테이크가. 아유.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침 한 번도 하지 않고 까딱 잘못하면 코로나인지 이 감기의 그 초기 정세인지 이게 구별이 잘 안 되더라고요. 대장.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건강은 어떠십니까? 저는 전날 들어가서 네. 기침이 좀 오는데 예. 기침이 좀 있었는데 네. 지금 여기서 주는 약 먹고 네. 그래서 지금도 많이 없어졌고 네. 네, 오늘도 또 정상이고 예. 네.
혈압도 괜찮으시고. 네, 혈압도 괜찮고. 네. 제가 아픈 데가 있으면 여러분들 뭐 이게 방송이 되겠습니까? 방송이 안 돼요. 아픈 데가 없어요. 멀쩡해요. 방역 관리를 잘못해서 내가 걸린 거 아니냐고 여러분들. 아무리 개인이 조심해도 중국 애들은 계속 들어오는데 병원에서 그것도 옆방에 있는 사람이 항의했대. 옆방에 있는 사람이 내가 방송하는데 지가 뭔데 항의를 해? 지가 뭔데? 옆방에 들리지도 않는데. 진짜 보고 있으니까 막 우라가 치미는데 정말 저런 행동 하나하나가 의료진들을 얼마나 지치게 만드는 그러니까요. 겁니까?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런 분들의 심리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모시고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유명순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금방 안녕하세요. 이제 영상에서 봤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도대체 왜 저렇게 검사도 안 받고 도망가고 확진이라고 하는데도 안 믿고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겁니까? 글쎄, 뭐, 당사자가 아닌 이상해야 그 속마음을 다 어찌 알 수 있겠느냐마는 똑같은 바이러스라는 위험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그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닥쳤을 때 위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개인의 선호나 가치가 다르게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공공의 선이라고 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을 건강 문제로부터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 더 중요한 신념, 더 중요한 어떤 대상이 있는 거죠. 문제는 각자 알아서 감당하고 되면 문제가 아닌데 지금 우리의 상황이 대오를 만들어서 함께 다수의 집단이 방어막을 쳐줘야지만 이 상황을 뚫고 나갈 수가 있다는 점에서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거나 지금 방금 진행자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악의적으로 방역을 방해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화가 나는데 이 코로나19 방역과 치료 최전선에 계신 분들이 받는 심리적 타격이 누구보다 클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조사를 교수님께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안타까운 것은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좀 알려져 있지만 아주 긴 시간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역의 성과나 안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분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거의 5개월 이상을 일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느끼고 계시는 거에다가 그리고 이제 번아웃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탈진과 그리고 고갈의 경험이 이제 측정을 하면 영역이 있는데요. 그 세 가지에 모두 해당되는 분들이 10중에 3명 이상, 그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10중에 7명 이상이 이 탈진과 고갈의 상태인데 이 원인이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래 긴 시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신 게 있고 또 하나는 일 자체가 방금 그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라든지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할 때 합리적이거나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민원의 어려움 또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다 보니까 고강도의 이의 주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작동해서 건강에 매우 안 좋고 또 인격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탈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의료진들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네, 국민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타격도 걱정입니다. 코로나 방역만큼이나 심리 방역도 잘 해야 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도 참 고민이죠. 국민의 한 사람이자 연구자로서 고민인데 심리방역에서 지금 우리가 딱 2가지만 짧은 시간에 공유를 하고 싶은 것은 하나는 상호신뢰의 회복입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지금 자유를 제한을 받았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상이 멈추고 또 취업이라든지 시험이나 승진이라든지 여러 여행이라든지 계획을 자꾸 바꿔야 되고 취소해야 되는 경험들이 지속되면서 이제 힘든 마음을 표출하고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상대를 향해서 포용이나 이해보다는 분노와 그리고 도저히 이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를 경험을 하다 보니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상호 신뢰를 이 고갈시키게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대처하기 위한 해안이 필요한 상황이고
두 번째는 무기력과 그리고 이제 침체라고 하는 이 침체는 경제만의 침체가 아니라 우리 전반의 심리가 침체되고 있어서 믿을 만한 건 그래도 서로밖에 없고 믿을 만한 건 가족 이외에 내 주변과 이웃이다라고 하는 심리적인 회복 자본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열치열이라고 내가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과 함께 이 시간을 뚫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나를 믿고 의지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뭐랄까요 내적인 힘을 되찾는 게 하나고 내가 조금이라도 정상이 아니다라고 느낄 때는 빨리 주변에 그 도움을 청하는 어떤 노력과 기회들이 심리방역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바쁜 시간 와중에 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이 코로나19에 걸려도 아프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뭐 보통 증상이 발현되면 고통을 동반하지 않습니까? 네. 매우 주의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젊은 분들이 무증상이나 경증일 때를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 점에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분들을 통해서 가족 중에 고령, 고위험군으로 전파될 수 있다는 거 하나 하고요. 네. 두 번째는 본인이 경증이거나 무증상이라도 경우에 따라서 사람마다 약간 편차는 있습니다만은 순식간에 절벽처럼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이렇게 절벽처럼 나빠질 경우에는 순식간에 어려워지면서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아주 어려워지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감염이 되었을 때 빨리 확진되고 조기 치료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고 안심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주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코로나19는 결코 감기가 아닙니다. 이 코로나19 완치자들이 전하는 고통과 후유증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Hi everybody. I just wanted to show you the amount. There is no hair in there right now. One brushing. This is my hair loss from COVID-19. 네, 후유증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네요. 코로나19 완치자가 아닌 회복자라는 말을 써야 된다는 박현 교수님의 말이 어떤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정말 국민 모두가 가져야 할 텐데요. 네, 20대 코로나19 완치자 이정원 씨를 한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후에 증세가 어떻게 나타나셨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터키에서 교환학생을 하다가 귀국하는 길에 코로나에 감염됐을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초반에는 이제 이틀간에는 무증상자였다가 이튿날 밤부터 열이 39도까지 올라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근육통이 동반됐고 그로 인해서 하루에 1시간도 채 자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흔한 코로나 증상인 기침이 너무 심했기도 했는데요. 말을 하게 되면 거의 2, 3초에 한 번씩 기침을 할 정도여가지고 초반 일주일간에는 이제 부모님과 통화를 하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의사소통이 어려웠습니다. 기침이 계속 나와서요? 네, 말을 할 때마다 기침이 계속 나와서 의사소통이 어려웠고
이제 미각 둔화도 같이 와가지고 여러모로 고생이 심했습니다. 네, 엄청 심각한 증상을 겪으셨는데 치료약이 없잖아요. 네. 근데 치료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제가 입원할 당시만 하더라도 치료약이 없어가지고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라는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을 했습니다. 4월 5일에 코로나19를 확진받고 6월 1일에 퇴원을 하셨습니다. 57일 동안이나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신 건데, 그리고 지금 3개월 정도가 지난 시기거든요. 어떻게 후유증이 조금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후유증들이 좀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후유증이 탈모가 왔는데, 제가 입원을 하고 한 달 뒤였던 5월 초부터 그 지금까지 8월 달까지 계속 탈모가 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M자 탈모라는 말을 들었고, 그래서 지금 뿌리는 탈모약을 이용해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아까 영상에서도 보니까 여성분께서도 뭉텅이로. 탈모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근데 완치 판정을 받더라도 이렇게 후유증에 시달린다는 사례가 여러 군데 보고되고 있죠,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의 경우에 한 완치자의 87.4%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후유증.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뭐 탈모, 피부 변색, 그 다음에 각종 통증, 호흡 곤란, 상당히 중증 그런 증상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고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신천지 대국교회에서 확진되었다가 완치된 분들 4,000명 중에서 약 4분의 1인 1,000명 정도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87.4%, 거의 90%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신천지 대국교회는 비교적 젊은 분들이 많아서 네. 미국과는 달리 중증으로 빠진 분들이 적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의 1이니까 한국에서도 25%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후유증. 그 중에서도 후유증을 호소하는 분들 중에서도 한 30% 정도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그 이외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고하기로는 완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완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의 재활이나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후유증에 대한 보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후유증에 대한 논의가 덜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논의가 좀 필요할까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치자보다는 회복자라는 표현이 보다 정확할 것 같고, 최근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틱톡이라는 짧은 영상 올리는 그 플랫폼에서 이른바 틱톡 스타로 불리는 한 청년이 네. 팔로워만 1,500만 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울 인구 정도가 팔로워하는 청년이 본인 집에 사람들 수백 명을 불러서 이른바 파티를 하는 모습을 경찰이 현장 단속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영향력이 큰 젊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통해서 전 세계에 나는 괜찮은 것 같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결국에는 그래서 LA시 당국에서 이제 단전까지 들어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일단 모든 사람들의 경각심, 내가 방역대책본부장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거, 한 번 걸렸을 때 치러야 하는 대가가 엄청나다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정환 씨의 경우에는 굉장히 젊은 분이신데도 코로나에 감염되셔서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코로나19를 감기처럼 여기고 검사받는 거 소홀히 하고 도망 다니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그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지요? 일단 무엇보다 의료진 분들께서 그분들 때문에 더 많이 힘들 것 같다, 큰 고생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입원했던 5월 달만 하더라도 방역복을 입으시느라 온몸에서 땀이 뻘뻘 나는 게 그 곡을 넘어서 보였고, 지금은 한여름이다 보니까 더 힘드실 것 같은데 좀 제발 좀 이제 일부 그분들께서 좀 방역 같은 걸 잘 지켜주시고 또 검사를 제때 받으셔가지고 의료진분들의 노고가 좀 덜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처럼 이렇게 감기처럼 잠깐 앓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목숨까지 위협할 네.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이 39도까지 가면 이거는 거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병이거든요. 그렇게 힘든 과정 거치시고 또 후유증 지금 잘 치료받으시고 앞으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예기치 못한 피해가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해 복구 작업이 한창이던 곳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서 수해 피해자들은 2번 울고 있습니다. 나가지고 설사하고 막 저희다가 음식 잘못 먹어가지고 뭐가 있어야 돼. 그냥 해서 그냥 있는 걸 먹고 하다가 좀 나중에 또 하고 이러시니까 노인네가 누울 수도 없고 병 안 나겠어요? 봉사 계속 왔지. 순천서 광주도 오고 막 사방에서 왔었는데 일주일 전인가 한 명이 하고 2명 딱 했었는데 그대로 계속 버텨보니까 그냥 모든 걸 찾아올 수 없이 노인네들밖에 없는 주민들이 다 한 거야 이제. 지붕 꼭대기가 잠겨가지고 당불이 먹어가지고요. 만지면 부수부수한테 전부 다 받쳐놓고 있다고. 이거 다 받쳤잖아 지금. 안 넘어가게끔. 너무 은방이지. 아무것도 어떤 지금 다 샀지. 옷 입으면 옷 노인이 뭐 입을 옷이 없다고 오늘 또 사와야 된다고 그러잖아. 여기가 안방이었는데요. 물이 거의 여기까지 차가지고 지금 말리는 중이거든요. 말려야지 뭐 도배를 하든 장판을 깔든 해야 되는데 지금 며칠째 보일러까지도 계속 돌리는데 이게 쉽게 안 말라서 수직은 지금 이제 마루에 타고 있고요. 부엌도 싱크대가 있었는데 물이 거의 이 정도 차다 보니까 물을 먹어서 부풀어가지고 도저히 쓸 수가 없더라고요. 거의 이거죠 뭐. 이 가스레인지로 하기가 그래요. 뭐 주방도 아예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머니 조금만 드셔. 조금이라도 드셔. 그래야 약 먹을게. 약 드셔야 된대. 예, 어머니. 사람이 어려움을 한번 겪으면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요. 혹시 또다시 이제 또 이런 일이 있을까 봐서 미리 이제 걱정이 되죠. 또다시 코로나 때문에 대피소가 설치되지는 않을 거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 주기만을 기도해야죠. 네, 한 명이라도 더 구호의 손길이 필요한 때인데 봉사활동마저 중단돼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약한 뚝이 가장 먼저 무너진다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나는데요. 코로나19 사각지대 노인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코로나19라는 게 사람 간의 접촉을 막는 데서부터 방역이 시작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편부모 가정 아이들의 경우에는 지역 아동센터 이런 곳들이 다 문을 닫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여서 밥 먹고 어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다 문을 닫아서 도시락을 집으로 배달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밥보다도 사람과의 어떤 온기가 이 아이들에게는 더 안타까운 상황일 수 있고 독거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상태가 이렇게 악화되다 보면 돈을 계속 풀죠. 돈을 계속 풀면 자산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그 자산의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앉은 자리에서 사실은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고려할 때 어서 코로나 종식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 분들께서 뭐 기력도 없어 보이시고 심리적으로도 많이 무너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교수님, 어떻게 어르신 분들께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한 그런 것들이 없을까요? 네, 이제 언제나 그렇지만은 이제 재난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분들을 이제 더 어렵게 만들거든요. 지금 이제 곡성 같은 데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하나는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일단 낮아요. 거기에다가 재난 때문에 환경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뭐 집에 곰팡이가 쓴다든지 또 뭐 수인성 전염병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봉사활동하는 분들이 지금 봉사활동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곡성군이 속한 지자체에서 긴급하게라도 이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뭐 정제된 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따뜻한 밥이라든지 이런 어떤 돌봄을 받아야 되는 어르신들에게는 건강이 상당히 염려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환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환경을 통해서 코로나19가 아니라 다른 병이 감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환경에 대한 조치들도 상당히 신속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마저도 듭니다. 네, 얼른 온기가 닿을 수 있는 대책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많은 분들께서 봉사활동을 가서 도움의 손길을 분명히 주실 거거든요. 그때까지 어르신들께서 잘 버텨주시길 바라는 것밖에 또 할 수가 없어서 죄송하네요. 이 코로나19 전국 확산세에 전 국민 모두가 하루하루 살얼음을 걷고 있는 기분인데요. 그래도 주말 내내 올라온 집콕 인증글들을 보면서 뭐 해볼만 하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다독여 봅니다. 네, 저도 지난 주말 집콕했는데요. 지금 우리 국민 모두가 백신, 나도 백신, 진현 씨도 백신, 우리 모두가 백신입니다. 다 같이 어려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또 힘을 내서 이겨냈으면 꼭 좋겠습니다. 네, 오늘 민생연구소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이야기를 다뤄봤는데요. 민생연구소는 매주 화요일 밤 10시 30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세 또 지나갈 거라고 봄이 오고 하늘 빛나고 꽃이 피고 바람 살랑이면은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TBS